근데 보니까 이런 그 국제면에 나오는 거 보면 뭔가 문제적인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저는 그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 바그너 그룹이 뭔가 용병 이 그룹이다라는 거는 좀 제가 들은 바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왜 폴란드로 진격을 원하는지 이거부터 조금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프리고진이 쿠데타 나는 부분까지는 네, 이해가 한 게 예측이 가능한데 네, 그 이후에 뭐 벨라루스로 간다, 루카센코가 이런다 저런다 네. 하는 얘기부터는 이게 도저히 판정할 수가 없어요. 분석도 안 되고. 아,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아, 우리가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이건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뒷거래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 뒷거래 부분은 외부 사람이 도저히 추론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알 수도 없고. 예, 그런데 이게 그것도 웬만큼 이제 몇 분 거래하다 보면 음, 아, 요거 갖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음. 지금 이 루카센코하고 프리고진 나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 이게 그러니까 둘이서 물밑 거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외의 네, 것들이 지금 네, 벌어지고 있다는 도저히 이해할 거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어,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 설명은 못하고 네. 끝나고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난 예, 다음에, 쪼고 있다가 네. 나중에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조금 쪼으려면 이게 또 요즘 분들은 약간 맛을 봐야 좀 쪼는 맛이 있거든요. 그럼 그 방금 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루카셴코 이 사람이 벨라루스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은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푸틴이나 이 프리고진이 좀 가려져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의 뭐 특이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유럽에 남은 최후의 독재자 아닙니까? 독재자. 네. 그러니까 물론 푸틴도 독재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쵸? 이 사람 벌써 집권한 지가 거의 한 30년 정도 되어가고 있어요. 많이 해드셨네. 30년이면 많이 해드셨네. 쭉쭉쭉쭉. 예. 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할 생각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는 거 어, 보면. 심지어는 그 제가 아까 이명훈 교수님이랑 잠깐 얘기 네. 나눴었는데 소련 아니죠. 러시아도 자기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라고. 네. 그 네, 그 정도로. 정도로 야망도 있고 그다음에 속된 말로 잔머리가 엄청 돌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 푸틴하고 젤렌스키 사이에서 네. 혹은 나토까지 연결돼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쏙쏙 잘 뽑아먹고 있는 게 아닐까. 아, 왜냐하면 전술핵 지금 벨라루스에 배치했거든요. 네.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절대 불가능한 거죠. 이거 요 근데 타이밍을 딱 노려서. 그렇죠. 요 타이밍이니까 그게 가능한. 네. 아, 그 다음에 폴란드 진격을 원한다는 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툭 던져놓으면 폴란드에서도 굉장히 긴장할 거고, 난감하고. 네. 그 다음에 이쪽 러시아에서도 약간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음, 일종의 성동격서 같은 아, 전략으로. 아, 아.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속된 말로 자꾸 뽑아먹는 게 아닌가. 어, 왜냐하면 벨라루스가 러시아 동맹국이긴 네. 한데 그렇다고 러시아를 엄청 잘 지원해주지는 않아요. 그런 거랑 또 지- 별개인데, 네. 지원할 능력이 아, 없어요. 그것도 그렇기도 하죠. 없다. 아, 오히려 얻어먹고 사는 수준인데. 이런 걸로 이번에도 사실 얻어먹는 느낌이잖아요. 계속 잘 얻어먹네. 그것도 능력이에요. 네, 이것도 능력이죠. 그럼요. 그러면서 독재 계속하려는 딱 그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제 거네요. 생각에는 나중에 교수님이 분석하기 아주 좋은 사람이 루카센코. 아, 약간 비논리,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고 네. 네. 비논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참 분석하기 좋아요. 어, 멍청하다고 이런 게 뜻이 아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계산을 잘 하는데 음. 상상할 수 없는 계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는 무슨 꿍꿍인지 모르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한테 이득되는 걸 계속 하는 타입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상황을 굉장히 잘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사실 폴란드 침공은 말도 안 돼요. 지금 음, 벨라루스 군대 가지고 폴란드 절대 침공. 그건 안 된다. 네. 폴란드군은 나토에서도 굉장히 강한 군대였고 네. 나토가 사실 지금 이 꼴이 난 게 군대를 그냥 다 이렇게 했잖아요. 어, 그 와중에도 폴란드는 과거에 당한 게 한 번 군대 그렇죠. 주변 외교 믿고 군대 해체했다가 한번 당해본 경험이 네네네. 있어서 나토 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병력을 유지했고 실전형 군대를 유지해 왔어요. 15만 음, 이상. 그러니까 지금 벨라루스 군대 5만 뭐 어쩌고 바그너가 들어가봤자 5.8천이고 이게 와해된 군대이기 때문에 네. 들어가 봤자 되지도 않는 폴란드도 건데. 상대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정확하게 하셨는데 뭔가 던지잖아요. 네, 일단. 네, 네. 네. 근데 나토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지금 자원을 상당히 우크라이나에 장비 지원을 했고 음,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탄약, 포탄, 기타 등등이 거의 전 유럽이 그냥 쥐어 짜내서 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나 터지면 군대는 센데 뭐 탄약이 없다, 포탄이 없다 이런 이제 물론 벨라루스도 없겠지만 네네네. 그 어쨌든 불안하잖아요. 어,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 지금 두 분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루카셴코가 하는 그 행동은 느낌이 약간 블러핑.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생각나는 건 고니가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끝에 5억을 태워? 약간 그러니까 가진 거는 정확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모르겠으나 뭔가 이런 것들을 상황을 잘 이용해서 본인의 독재 이 기반을 좀 네. 탄탄하게 더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아, 그렇지도 그게 않다.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어. 그 배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벨라루스의 그 루카센코 대통령한테 제일 안 좋은 상황이 전쟁이 잘 마무리돼서 빨리 끝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게 오히려 별로다.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자기가 여기저기서 네. 기회를 취할 게 많은데 전쟁이 딱 끝나버렸어요. 그럼 역할이 확 줄어들 수도 있고. 오히려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금 더 그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혼란, 카오스의 가장 좋은 점은 모두가 평등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혼란한 이 전쟁 상황 이런 거를 틈타서 본인은 뽑아먹을 게 있는데 이게 딱 끝나버리면 그런 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러시아 쪽에 유리하게 잘 끝나고 빨리 끝나면 네. 푸틴의 복수가 시작되겠죠. 사실 너무 설쳤지. 이렇게 푸틴 같은 사람은 자기 앞에서 흥정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잖아요. 전에 같으면 이런 흥정을 어떻게 해요? 뭐 이거 주세요. 뭐. 네. 그리고 뭐 나 일로 칠 거니까 이래갖고 예를 들면 제 제자가 네. 선생님 꼭 같이 나와주세요. 네네네. 논문 발표하는데 갔더니 말 같지도 않은 논문을 발표한다 해보세요. 내가 정말 얼마나 화나겠어요. 어이없는 일이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폴란드를 칠 거야. 뭐 내가 주선해서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그런 상황 때문에 오히려 루카셴코는 그거를 좀 잘 이용하고 그렇죠. 있다. 네. 거기에 엮여 있는 게 지금 바그너 그룹 얘기가 이 사람 그래서 언급에서 나온 건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요 얘기를 한번 다시 좀 끌어와서 한 지난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크림대교, 이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그거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또 공격을 한 거, 요 얘기를 같이 가면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를 잘 모릅니다. 일단 제가 가장 느끼는 건 이들의 어떤 역사적인 관계보다 왜들 그렇게 싸워서 느낌 불안하게 만드는가? 아니 안 그래도 지금 기후 문제 때문에 날씨 어딘 덥다 비 쏟아지고 막 비 피해 있고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데 계속 이러면 예전부터 한국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전쟁 나면 끌려간다. 저는 이제 곧 있으면 민방위도 끝나는데 그 전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뭐 두 분께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라 이걸 좀 안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그 얘기까지 같이 좀 엮어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 루카셴코 얘기는 나중에 교수님 말씀대로 잘 쪼았다가 뭐 좀 정리가 되면 특집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재밌게. 요 얘기는 그럼 잠깐 접어두고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 뉴스를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저처럼 뉴스만 보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크림반도인지 크림대교인지 그거는 왜 서로 때리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이야기부터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크림대교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교각이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유보다는 정치적으로 설립이 된 다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리가 가지는 의미를 먼저 한번 저희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나이팅게일이 활약한 게 크리미아 전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꿈은 늘 남진에서 바다로 나가는 거였어요. 그 바다로 나오는 길이 지금 우리하고 관련 있는 블라디보스톡이랑 네. 이쪽 흑해 쪽인데 여기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바다가 지도를 보면 연못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아조프해, 네. 그다음에 이제 흑해, 네. 그다음에 마르미라해. 그리고 입구가 정말 골목처럼 좁아요. 그런데 그 제일 안쪽에 있는 아조프해가 러시아가 제일 좋은 항구예요. 네. 거기가 항구가 없으면 이제 또 조지아랑 독립을 해버려가지고 별로 좋은 항구가 없어요. 거기서 크림반도 사이를 뚫고 나와야 돼. 그리고 또 터키 거기 보스포러스 지나가야 되고. 그러니 크림반도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랄까 저기를 뺏기면 늘 우크라이나한테 빌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럼 전략적으로 저기는 이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야 아조프해의 입구를 잡을 수가 있으니까. 사실 크림반도 자체는 자원도 뭐 없고. 뭐 약간 관광하는 데 아닌가요? 바닷가는 좋다고. 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 거기 예쁘다고. 근데 그것도 바닷가만. 바닷가. 그리고 물도 없고. 네. 지금도 그 안에 별로 도시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데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데인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어딘가를 탈환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전선이 3개로 나눠져 있는데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보급선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그 지금 다리하고 북쪽 어. 다 거기도 섬으로 연결되는 다리 같은 네네. 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끊어지면 육상 보급로가 완전히 단절이 돼요. 또 하나는 크림 반도는 끝에 세바스토노폴이 있는 곳 산맥 쪽 말고는 방어 지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보급 들어가고 밀어붙이면 이거 완전히 저기 그냥 고립돼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는 곳인데 단점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분들 드니프로 강을 건너야 돼요. 그 강 다리가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진격하기 힘들어요. 어.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은 다리를 끊고 크림반도가 고립되었다고 했을 때,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너무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데예요. 세바스토폴 같은 데는 굉장한 요새지만 거긴 공격 안 해도 돼요. 보급로만 끊으면 되니까. 다리 두 개만 끊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계속 크리미아 쪽에다가 우리가 간다고 협박을 하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군도 진군하기가 힘들어요. 거기가 보급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북부하고 중부 전선에서 지금 러시아 지레바테마크도 우크라이나군이 진격을 못하니까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크림 쪽을 지금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약점이 분명하잖아. 너 이것만 끊으면 없다. 안 된다. 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니네도 없잖아. 네. 그러면서 오히려 크리미아 반도 병력을 빼서 지금 중부에 받고 바흐무트 같은 데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는 더 우리 진짜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크림 반도를 때리는 거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 병력을 분산시키고 너희들 여기가 약점이잖아 하고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만약에 진짜 건너온다 그러면 네. 골치 아픈데 못 건너온다라는 또 이제 전제하에서 버티니까 크림반도 폭격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교수님 얘기하시는 것 중에 그 세바스토노폴 여기가 제가 마침 어제 그 미션 임파서블을 보고 왔는데 거기 잠수함 이름이 이거였어요. 여기가 지명을 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홍보는 아닙니다만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영화를 혹시 보러 가시면 아 이게 그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잠수함이 저기 얼에 맞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나오는데 여기 생생한 얘기를 여기서 듣습니다. 그쪽 동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항구. 항구. 네. 거기를 장악하지 못하면 네. 그쪽으로 이제 터키 쪽으로 결국 이제 배가 나와야 되고. 네네. 근데 거기를 장악을 못하면 아예 못 나오죠. 밑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랑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랑 터키랑 여러 나라들이 그 흑해 곡물 네. 수출 협정 맺은 네네네. 거기 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크림 반도라고 해요. 네. 크림 반도가 자존심에 대한 자존심 문제가 될 수 문제다.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옛날 소련 구소련? 네, 프루시초프가 우크라이나 쪽에 할당한 영토예요. 네. 원래는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자기 영토예요. 근데 그냥 그 서기장이 할당했으니까 어쩔 잘라서 수 그냥 준 없이.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합병하는 건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 그렇죠. 반면에 그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지금 휴전 협정 얘기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휴전 협정은 지금 전선을 그대로 고착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젤렌스키는 그렇게 전쟁이 끝나면 자기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전 협정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휴전 협정으로 가지 못하게 혹은 그 과정에서 최대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크림반도를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그 우크라이나 쪽에 좀 더 유리하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지금 요 관련돼서 서로 간에 치고받는 거는 약간은 그 국가 혹은 그 지도자들 간의 좀 존심 싸움일 수도 있고 마지막에 최대한 어떤 식으로 이득을 보고 일단 종료를 시키는지 그게 달려있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문제는 네. 우크라이나 쪽은 사실 크림에 진격할 통로가 잘려 있고 네. 그러면 좋다. 우리도 니네 통로 끊는다. 이렇게 됐을 때의 어떤 상징성. 네네. 그리고 진짜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가능성이 좀 없긴 하지만 진격한다고 했을 때 네. 만약 들어가면 네. 그 또 러시아가 또 속수무책이에요. 건너올 수 있다. 네네. 근데 우크라이나가 건너는 게 이쪽 다리 복구하는 것보다는 더 쉬워 보이니까. 그건 이제 사람 입장마다 차이인데
하여간 이러다 보니까 서로 다리를 공격하면서 여기가 그리고 이 크림 반도가 이게 애매한 데잖아요. 그리고 크림이 또 옛날에 우크라이나 합병됐을 때 또 분리 독립운동을 굉장히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애매한 데다 보니 서로 우리 땅이다. 네. 그러니까 자존심이 더 센 거지. 아. 예를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죄송합니다. 땅을 저쪽에다 주고 이쪽에 준다고 해서 네. 우리 국민이나 많이 살고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우리 땅이었던 데를 찾거나 빼앗기는 게 네. 훨씬 더 충격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민감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크림이 그런 데. 딱 그런 데다. 실제로 거기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 네, 그리고 합병할 때도 그러니까 밖에서 예상했던 만큼 그렇게 막 반대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 갑자기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로 넘어간다고 하면 네.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지? 네, 황당하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반응이 좀 덜 크게 하고. 나오진 않았어요. 러시아. 네, 왜냐면 원래 러시아 쪽에 친러시아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푸틴이 크림반도를 내주면서 전쟁을 마무리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 네. 그럼 끌고 무조건 간다. 거기를. 네. 그거는 그 푸틴의 자존심에 정말 큰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거고 네네네. 만약에 그렇게 전쟁을 종료하면 푸틴이 실각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우크라이나 어떻게든 그렇게 좀 끝내고 싶어 하겠네요. 뭐 데미지를 입히고 싶어 하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다리를 지금 두 개 중에 네. 하나를 반 끊었는데 네. 다리를 다 끊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군도 오기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크림 반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노리는 건 그러면 병력을 다시 일로 빼야 되잖아요. 네. 지금 북부하고 중부 전선의 예비대를 거의 크림 반도에 있던 군대를 돌렸다고요. 그러니까 걔들이 다시 일로 빠진다 그러면 지금 주 전장 전선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위태로워지니까 그걸 노리는 거겠죠. 실리를 군대를 뺄래, 네 자존심을 위험한 데다 둘래. 자, 그럼 이제 푸틴이 어떻게든 이거를 본인들 요거에 맞춰놓은 상태에서 휴전을 하든 뭘 하든 지금 이런 상황이 돼야 본인의 입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네네. 그러면 좀 더 그 원초적인 질문인데, 푸틴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이 작금의 상황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 전쟁을 벌였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일단 저지른 거라고 봐야 되나요? 엄청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전쟁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그렇죠. 푸틴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진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푸틴은 전쟁 전까지 쭉 보시면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 아주 냉철하게 계산하고 실리를 잘 취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국가 지도자 중에 가장 그 우통 벗은 모습을 많이 본 사람이 푸틴이에요. 뭐 이렇게 냇가 같은 데서 무슨 생선도 잡아 올리고 곰도 타고 있고 제일 그 산탈한 걸 많이 본 게 푸틴이.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이 보통 자신감은 아니구나. 엄청나게 근육질 몸매는 아니지만 그게 베이스가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네. 러시아 사람들한테 그 예전 그 러시아 제국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아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푸틴은 그 전쟁 시작 시점까지만 해도 설마 푸틴이 전쟁을 하겠어라는 예측을 한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는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이득만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왜 카네만 교수가 얘기한 전망 이론을 보면 사람들은 이득보다 손해를 훨씬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박정혁 캐스터가 오늘 5만 원을 복권 상금으로 탔습니다. 네, 탔어요. 그런 상황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5만 원짜리 범칙금 네. 티켓을 끊었어요. 무슨 속도 위반이든 뭐든 간에 끊었어요. 어느 쪽이 더 범칙금 개 싫죠. 진짜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 절대 그런 건 하면 안 되지만 걸렸어요. 저는 그러면 다음 일정 취소하고 싶습니다. 진짜 기분이 안 좋거든요. 내가 잘못했지만 짜증난다. 왜 위반했지? 그리고 차를 돌려서 집으로 가고 싶을 정도로 일단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별의별 게 다 생각나잖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손실을 5만 원이야 뭐 안 받아도 그만인데. 우리 차도 지금 범퍼가 깨져가지고. 왜 범퍼 깨졌지?
주차장에서 그 돌멩이에 부딪혀. 이게 아, 말씀하신 대로. 전문용어로 돌빵인데. 그거 네. 저기 수리비보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이런 데 나와 출연료가 더 많은데 네. 그거 기쁜 거는 별로 별로, 생각이 안 네, 나.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도 계속 생각나. 아직 교수님 머릿속에 아, 이게 바로 전망이 네. 교수님 얘기하시고 내가 좀 도대체 왜 주차장을 그따위로 만들어놔. 주차장이 좀 넓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그만큼 사람들은 손해보는 걸 싫어한다. 네, 그걸로 노벨 경제학상 받은 거예요. 그래요? 야, 이게 일상 속에 노벨 그러니까요. 경제학상이 있네. 네. 노벨상이 생각보다 좀 할 가깝네. 법한 네. 농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손해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지도자 입장에서는 네. 손해를 감수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위험하고 도박. 그렇겠네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지도자들은 전쟁은 최대한 피하려고 안 해요. 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했어요. 네. 이게 놀라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설마 했던 이유가 그거 중에 하나거든요. 굳이 손해 볼 걸 하지 않을 텐데. 그러면 푸틴이 왜 했을까? 그 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푸틴의 성격을 분석한 연구를 좀 찾아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재밌어. 정치 지도자들의 성격을 분석한 연구는 종종 계속 나와요. 네네. 제가 봤던 연구는 뭐냐면 한 80여 개 선거를 분석을 했어요. 선거. 네. 그래서 한 150여 명 정도를 분석을 했는데 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주국가의 일반적인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도 있고 푸틴 같은 사람도 있고 네. 브라질의 그 스트롱맨이라고 알려진 그분, 그 다음에 미국의 스트롱맨 그분. 네네네네. 스트롱맨들이 많아요. 예. 그런 스트롱맨들도 다 포함해서 필리핀에도 있죠. 네. 이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분석을 했는데 푸틴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일반적으로 스트롱맨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나르시시즘이 되게 높습니다. 나르시시즘? 네, 나르시시즘은 우리나라 말로 좀 이렇게 잘 설명을 하자면 자아도취적 성향이에요. 자아도취적. 네. 이게 이제 보통 학계에서는 자기애라고 하는데 네. 그럼 약간 좋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뭔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 정도면 사실 셀카 정도로 되거든요. 자기애면 이렇게 하지 이 정도면 돼요. 근데 이제 자아도취 이 정도까지 가야 그래도 전쟁 좀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되지. 요거 갖고는 안 되니까. 근데 이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돋보여야 되는데 자기만 돋보여. 나만. 네. 다른 사람도 같이 돋보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돋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명 있는데 3명 다 한꺼번에 다 같이 좋은 일이 있잖아요. 네. 이건 그다지 기쁜 상황이 아닙니다. 나만. 네. 그럼 그 중에서 니네는 못 되고 나만 좀 더 좋겠네요. 더 돋보이니까. 그게 푸틴 같은 사람이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 그 성향이 높을수록 그런 경향이 크게 나타나요. 이렇게 조명받을 때 흰 옷 입고 오시는 분이 나. 이게 이제 반사판 역할. 네, 저도 이제 첫 방송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네. 이렇게 반사가 돼요. 보세요, 여러분 바지도 하얀색입니다. 안 보이지만 하얀색이요. 네. 다음번에 꼭 흰 옷 입고. 이 정도면 사실 전 어디 가면 카라만 있으면 윈블던 온 줄 알아요. 어쨌든. 네네. 네. 그래서 푸틴의 그 나르시시즘 성향 때문에 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는 분석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적절해요. 네. 왜냐하면 그 순간 모든 전 세계 거의 모든 언론이 푸틴한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맞아요. 도배됐었잖아요. 처음에. 온통. 네.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한테도 내가 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사실은 전쟁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했거든요. 나치를 물리치고 그다음에 러시아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던 그런 그 뭐 영토 회복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한테는 이런 영웅이 없는. 그렇죠. 본인 명분도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지지도 얻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주목도 얻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다. 실제적인 손실은 이 사람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가 돋보이니까. 실제로 그 여론조사 보면은요. 전쟁이 시작된 다음에 푸틴의 지지율이 확 올라갑니다. 그렇구나. 이런 명분들을 가지고 내가 돋보이게 만들어 주는 걸 푸틴 같은 사람이 왜 안 할까요? 그거는 충분히 해야 오히려 어쩌면 해야 되는 선택이네요.